하여튼 이 후즈닷컴에 사람들이 너무 안 들어오고 있다. 내가 보기엔. 이렇게 재밌는 강의, 이렇게 유익한 이야기들을 왜 안 듣고. 정말 이 후즈닷컴의 강의 내용은 제가 그때그때 떠오르는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서양 철학사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서양 철학사를 치열하게 공부할 이유가 없어요. 삼국지를 생각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 생각하고 플라톤도 생각해야지. 이거 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만 아는 놈들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읽어본들. 우리는 삼국지를 읽으면서 이런 거를 본다. 이게 벌써 스케일이 달라지고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결국은 힐랍 철학에서 가장 그 중요한 것은 실체. 이 우리 철학적으로는 서브스턴스라, 이게 서브니까 밑에 있어야 되겠지만 하여튼 서브스턴스라고 하는 이 실체와 현상, 이게 지금 이미 플라톤에 의해서 상당히 명료하게 나뉘어졌다는 거죠. 이게 이제 관념이 되고 그게 이데아가 되는 거죠. 이데아가 되고 이데아.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인텔리전스가 되는 거고 비감각적인 사유의 세계가 되는 거죠. 사유의 세계. 이제 페노메나라는 거는 이 관념이 아닌 이제 이게 현실. 그러니까 현실이라는 건 시공의 변화를 전제로 하는 거죠. 시공 속에 있는 사물. 그러니까 이데아가 아닌 이거는 아주 사물이죠. 생이란 말이야. 사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인텔리전스가 아닌 이거는 사실은 센세이션, 감각의 대상인 거죠. 우리가 감각의 오관을 통해서 보고 느끼는 우리가 그런 센시블한 세계란 말이에요. 센세이션한 거고 사유가 아닌 감각. 실체라고 하는 건 사유되는 것이고 이거는 감각되는 것이죠. 감각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코스모스 오에토스고 감각된 것은 이제 코스모스 호라토스가 되는 거죠. 막 이런 것이 이미 플라톤에서 계속 제가 이 강의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게 플라토닉 듀얼리즘이란 말이죠. 이게 플라토닉 듀얼리즘. 이거 아무리 뭐 변명을 해도 변명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박종현 선생이 아무리 이거 이렇게 나이브한 듀얼리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들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건 쉽게 하면 이 기독교로 내려오면은 이게 이제 천당이고 이게 이제 정당이고 이게 세계가 되는 거예요. 이 세계가. 여기가 해분이 되는 거고 이 세계가 이게 코스모스가 되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의 세계고 이게 말씀. 요한복음에서는 말씀. 이게 말씀이 있어요. 로고스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로고스의 세계가 되고 이거는 코스모스의 세계가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일로 내려왔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플라톤에게 있어서도 이 양자의 세계는 어떠한 방식으로 커넥션이 있었단 말이야. 단절적이면서도 커넥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굴의 비유에서도 바깥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데아적인 거를 보고 또 다시 돌아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플라톤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이데아론에 있어서 이 분유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분유. 그러니까 얼마나 현상적인 사물들은 이 이데아에 참여를 하느냐. 결국 플라톤은 이 관념의 이데아적인 세계를 이게 이제 기하학적인 세계라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아주 독자적으로 이 사람은 이거야말로 이게 존재다, 비잉이다. 파르메니데스가 말하는 존재고 이것은 불변의 영원한 것이다. 막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게 기하학적인 세계다. 그러니까 기하학을 하는 어떻게 되세요? 우리의 기하학을 할 수 있는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수학적인 이성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이런 그 실체의 거의 그 본래적 모습이 되는 거지. 우리가 말하는 이성, 사유 이런 것들이 기하학적인 이성, 이데아. 그러니까 이데아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이데아적인 거야말로 존재다. 이게 존재다. 이게 존재다. 어때는 이거는 존재가 아닌 거죠. 이건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 말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러셀의
디스크립션 이론에 가면은 이게 웃기는 말이라는 거지. 존재, 비존재라는 말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다 이거 그라마의 에러들이다. 그건 이제 다른 얘기고, 그러면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사람이 생물학자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피지션이고 의사고, 그래서 현 사물에 대한 관심이 아주 강력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거를, 이 실체를 현상과 분리할 수 없다.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 뭐냐면, 모든 사물 속에는, 모든 사물은 폼과 매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뭐라 하면 형상이라고 그러고, 이거 매터를, 이거 뭐라고 그래요? 진료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Form and matter. 그러니까 우리 철학에서 말하는 폼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에서 말하고 하는 폼이라는 건 뭐예요? 사물의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쉐이프가 아니라고. 이 폼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하학적인 관념적으로 파악되는 폼이지. 예, 폼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물은 순수 진료라는 건 없다는 거지. 사물은 순수 진료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고, 진료의 형상이 가해질 적에 사물이 된다. 그래서 사물이 형상이 없는 진료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형상을 갖다가 에이도스라고, 이게 이데아나 마찬가지죠. 에이도스고 이 진료라는 걸 휠레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휠레라고. 에이도스 앤 휠레라는 게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백목 가루를 뭉쳐서 만든 건데, 백목 가루는 진료잖아, 이게. 근데 이거를 여기 쓰게 하기 위해서 단단하게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여기에 폼이 가해졌단 말이에요. 폼. 형상이 가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복잡한 게 뭐냐면,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 있어 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존재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